대저택의 주인날이이며 귀한 서책들을 모으고 이를 귀족들에게 판매하는 코우즈키. 하지만 그의 실상은 자신의 조카인 히데코를 이용해 음담패설이 가득한 소설을 귀족들 앞에서 낭독시켜 돈을 버는 것이었죠.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자 고아인 아이를 기업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보영당의 백작과 남수키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코우즈키의 집안에 접근하게 됩니다. 나고야의 학자가 후지와라様だ. 타마코です.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오嬢様. 하지만 히데코와 타마코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 히데코를 구하고자 이 둘은 코우즈키의 저택을 빠져나와 도망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아가씨의 공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공간은 코우즈키 저택의 정원과 본체, 별체, 하인 숙소 이렇게 3개의 건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정원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보통 이 시대의 영화는 암살, 밀정 등 독립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시대상과 투쟁을 다루는 여타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아가씨는 사회와 조금은 동떨어진 듯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는 타마코가 처음 저택에 들어갈 때부터 나타납니다. 코우즈키의 저택은 굽이진 길, 깊은 숲속에 위치하여 저택이 가지고 있는 음침함과 은밀함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저택의 입구이자 유일한 찻길인 이곳은 길이 꺾여 있고 그 끝을 볼 수 없게 해놔 다시 한번 이 공간의 독립성과 폐쇄성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정원은 전체적으로 조경적 요소가 풍부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별채 앞에 조성된 호수와 나무들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데 이것은 코우즈키가 낭독회를 펼치는 이 별채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엿보이는 부분이죠. 오직 이 산책로만이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타마코와 히데코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둘의 숨김없는 날것의 감정을 조경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타마코와 후지와라 백작이 싸우는 곳의 산책로는 잘 짜여진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이야기상 후지와라 백작은 타마코를 배신하고 히데코와 손을 잡아 타마코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히데코와 타마코가 사랑에 빠지며 이 둘은 후지와라 백작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가지죠.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 공간을 살펴보자면 나무가 삼각의 형태로 하늘을 가려 이 둘을 억압하고 나뭇가지가 서로를 찌르는 듯한 모습을 만들며 이 둘의 관계가 틀어짐을 나타냅니다. 또한 인물들의 시선이 정원 바깥의 히데코와 안쪽의 타마코는 서로 바라보게, 후지와라 백작은 등을 치게 만들어 나중에 나올 반전을 공간 속 인물의 위치를 통해 녹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식과 일식을 동경한다는 코우즈키의 설정에 따라 본체는 양식 건물 중심으로 일식 건물이 양옆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크풍의 중앙 양식 건물은 높이 3층의 적벽돌과 해벽돌의 마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던 한국의 다른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꽤 흔한 건축 양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벽은 그냥 중립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볼록하게 돼 있으면은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를 밀어내잖아요, 이 벽이. 근데 얘가 오목하면은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껴안을 때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곡면에 포컬 포인트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은 나를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처음 사람을 맞이하는 입구와 정서적인 편안함을 주는 히데코의 방 욕실, 집안의 통로가 되는 복도 등에서 아크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타마코가 처음 코우즈키의 저택에 들어와 마주하는 거실의 디자인은 어두운 조도와 화려한 패턴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계단에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꺾여 있는 형태는 마치 코우즈키와 히데코가 숨기는 비밀들과 영화적 반전 요소들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타마코와 히데코의 방은 방의 크기나 분위기,
하인을 부르는 종과 같은 요소들로 이 둘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지만 서로의 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아가씨와 하녀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인테리어는 양식과 일식이 아주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데코의 방은 하나의 문은 일식 후스마, 하나는 양식 여다지 문으로 되어 있고 가구들 또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일본식 전통 벽장인 오시이레와 양식 구두장, 서랍장이 보이는데 이는 바꿀 수 없는 기존의 것을 집의 구조와 부동 가구들로 나타내고 서양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동 가구들로 표현하여 이 시대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인테리어적 과도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에는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수많은 목재의 사용과 화분, 난초 같은 요소들을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벽을 화려한 패턴의 벽지와 나무 몰딩으로 이등분하여 마치 한 그루의 나무 혹은 자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옆으로 뻗은 손님 방입니다. 일자로 길게 뻗은 복도가 보이고 온도를 사용하기에 단층 구조였던 한옥과 달리 2층의 구조를 사용한 것을 보아 일식 가옥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죠. お呼びでございますか、旦那様。 내부는 전통적인 일식 건축물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바닥에는 다다미가, 벽에는 방과 방을 나눠주는 후수마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구는 양식과 일식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택의 주인이 쓰는 중앙의 양식 건물과 손님방으로 쓰이는 일식 건물은 건축 양식의 차이를 통해 코우즈키가 양식과 일식을 동경하지만 서양 문화를 조금 더 상류층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코우즈키가 저택 안에서의 각과 을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함이 느껴졌습니다. 히데코와 타마코가 코우즈키의 눈을 피해 저택을 달아날 때의 일식 전통 가옥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다미 방을 사이에 두고 복도가 있으며 이것은 채광과 환기를 중요시한 일본 건축의 특징입니다. 히데코와 타마코가 얇은 문인 쇼지를 하나씩 걷어내며 밖으로 나가는 이 장면은 한평생 코우즈키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히데코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씩 찢어 나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영화에서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별채는 코우즈키와 히데코가 낭독을 펼치는 공간으로서 정기적으로 귀족들이 찾아와 이 변태스러운 낭독회를 관람하고 낭독에 쓰였던 책을 구매할지 결정하죠. 별채의 중앙인 관람석까지 가는 동선에는 여러 방해 요소가 있는데 먼저 전기로 작동하는 자동 철창과 코우즈키가 무지의 경계선이라 칭하는 뱀의 동상, 그리고 수많은 책장들을 지나쳐야 합니다. 이는 공간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만드는 장치이며 하나의 방어막처럼 느껴지기에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물에게는 두려움을, 낭독회 모임에 속해 있는 무리에게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건축 양식이 관람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갈리는데 입구에서부터 관람석까지는 양식 건축이, 관람석을 넘어서는 순간 일식 건축으로 갈립니다. 이 일본식 공간인 낭독을 하는 공간은 코우즈키의 지휘 아래 아주 완벽하게 짜여집니다. 다다미 아래에 자갈과 수조를 놓아 인공적인 자연을 만들고 조명을 히데코에게 비춰 깔끔하고 완벽한 낭독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양식의 차이, 낭독자만이 기모노를 입고 관람객은 양복을 차려입은 복장의 차이, 그리고 조금은 비현실적이게 느껴지는 낭독 공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벌이는 변태스러운 낭독회에서 물리적인 분리감을 줘 심리적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히데코가 낭독을 하기 전 낭독자였던 이모가 나오는데 낭독 중에 뒤쪽의 문이 열리며 창살 너머로 겨울 눈이 보입니다. 낭독자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얼어있다는 것을 문과 문 너머의 창으로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이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낭독 공간 밑에 위치한 지하실은 저택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모든 마감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창이 없는 지하죠. 지상층에서는 품위를 지키고 심리적인 위협을 주로 가하던 코우츠키가 지하에서는 품위를 벗어놓고 더 원초적인 고통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속까지 썩어있는 코우츠키의 내면을 투영한 공간이 바로 이 지하실인 듯 합니다. 하인 숙소는 영화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 타마코를 제외한 하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죠. 이 하인 숙소는 초석 위에 세워진 기둥, 사분암문, 대청마루 등이 보여 한옥으로 생각됩니다. 저택의 주인인 코우즈키는 자신의 방을 서양식 건물에, 손님이 머무는 방은 일식 가옥에, 하인들은 한옥에 지내게 하여 그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신분의 분리를 나타내려고 하죠. 이는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귀화한 코우즈키가 자신의 조국을 천하게 생각하고 명예와 신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마코가 하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대청마루에 놓여진 긴 식탁과 거기에 둘러앉은 하인들, 그 끝에 타마코를 앉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코우즈키의 저택에서 탈출한 후 높고 험한 계단을 오르는데 이 장면에서 계단은 비록 가파르지만 그 계단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평탄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저택의 모습과 대조되어 미래가 없고 암울했던 히데코의 삶이 이제는 험난한 여정의 끝에 다다라 자유를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건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돌면서 한 면의 공간에 있는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각자 하는 행동과 생각이 전혀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마코는 히데코와의 사랑을, 여관 주인은 이들의 감시를, 히데코는 자유를 느끼고 있으며 후지와라 백작은 오직 돈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각자 본인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내면들을 공간의 각 면에 한 사람씩 배치하여 대비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조선 시내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는 드디어 히데코가 한정된 공간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카메라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히데코를 굳이 따라가지 않고 도심의 길목에 멈춰서 바라보는 것은 그동안 히데코가 살았던 옳지 못한 삶과 코우즈키의 지독한 집착과 관심에서 드디어 벗어났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로써 타마코와 히데코는 무사히 탈출을 하며 영화는 마무리되죠. 영화 아가씨에는 선, 계급, 위치와 같이 신분 혹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나누어진 경계가 자주 보입니다. 공간 안에서는 이를 대칭적 요소로 나타내죠. 이는 마치 감독이 영화 속 인물들 중 누가 가장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 관객들에게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에게 애초에 그런 저울질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코우즈키의 저택에서 일어난 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 그 속마음까지 모두 알 수 있기나 할까요? 영화 아가씨의 공간 분석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